때 생기는 일. 누구나 마음속에 별 하나쯤은 품고 산다. 어떤 사람에게 그 별은 가족이고 친구며 꿈이고 신앙이자 신념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쯤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 별이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장 신뢰하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토록 원하던 꿈에 가 닿을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자꾸만 자신의 신념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믿었던 신앙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단절을 경험하고 실망한다. 삶의 의미였던 마음의 별이 떨어지면 누구나 방향을 잃고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막막해진다. 아니, 걸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질문과 만나게 된다.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숀텐의 빨간 나무는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별이 추락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잘 표현한 그림책이다. 이 그림책에 표현된 그림은 세밀히 들여다보면 삶의 어느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법한 감정과 만날 수 있다. 온갖 부정적인 단어가 가득 적힌 종이배를 탄 소녀가 짙은 회색빛 얼굴을 하고 잠잠히 웅크리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자는 듯 보이지만 어쩌면 수많은 검은 잎 위에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뿐인 빨간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간단한 서사와 극도로 외롭고 우울한 분위기의 소녀가 등장하는 이 책은 표지부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림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때문이다. 소녀는 넓은 초록 벌판에서 키 큰 나무 의자 위에 올라서서 메가폰을 입에 대고 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곤충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소녀가 전하려고 했던 말은 하나하나 알파벳 나자가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초록 벌판은 황금 벌판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녀는 혼자다.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점점 나빠지기만 한다.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만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모두를, 모두들, 모두들 서로의 감정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각자 자기 길을 갈 뿐이다. 급기야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머리에 잠수 헬멧을 쓴 소녀는 병 속에 자신을 가두고 운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이 앉아있는 소녀의 허리춤까지 차오른다. 그러나 아무리 혼자 울어가도 세상은 기머거리 기계처럼, 마음도 머리도 없는 기계처럼 바쁘게 움직이기만 한다. 소녀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다.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기다린다. 게다가 이 외롭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우를 만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운명 앞에서 소녀는 생각한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있지?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소녀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밝고 빛나는 빨간 나무를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웃는다.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아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등의 자기 최면의 말을 하며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버리고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에는 에너지가 있다. 특히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순간에 올라오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 근심, 우울, 의심 등
불편한 감정은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림책 빨간 나무는 그동안 느끼기 두려워서 외면했던 감정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지난 시간 마음 깊은 곳에 얼려두었던 감정들과 만날 수 있다. 내 안의 불편한 감정은 스스로 용기를 갖고 제대로 느끼기 전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가끔 자기 자신이 두렵다는 이들을 만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 지나치게 친절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웃으며 굽실거리는 몸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이들과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난 시간 돌보지 못했던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보다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 원만한 사람으로 보일 만한 감정만 표현하며 산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인 하나의 감정을 선택해서 가면처럼 쓰고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은 점점 굳어진다. 얼핏 보면 친절한 듯하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간관계 안에서 진실한 감정을 주고받을 때 보다 친밀한 관계까지 발전하게 된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조차 온전히 느끼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에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다른 이들의 친절과 사랑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 믿는 척, 친절한 척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빨간 나무의 소녀처럼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한 감정 속에서 급기야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 순간, 그 순간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아, 갑자기 제 이야기로 바뀌네요. 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라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물음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느끼고 대답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 때 뛸 듯이 기쁜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일은 바로 이렇게 쉬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알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무너질 듯 커다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단 하나 여전히 나를 살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빨간 나무의 소녀가 그랬듯이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빨간 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자. 자, 이 책에는 마지막 장면에 소녀의 내면에 있는 빨간 나무가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책을 하나 다 읽었는데 우리 3 명밖에 안 들어와 계시네요. 네. 하지만 우리 3 분과 이야기를 잘 나누다 보면 또 함께 나눈 이야기가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쓴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 나오는 빨간 나무 편을 읽어 드렸어요. 이 빨간 나무라는 책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깜깜했던 그 시간에 읽었던 책이고 아마도 그림책 심리 코칭이라는 그 일이 시작된 그 지점에 빨간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빨간 나무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여기 올려 놨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이 빨간 나무라는 책을 딱 보는 순간 여기 나오는 이 여자아이 얼굴 있잖아요. 이 얼굴이 마치 사람 같지 않죠? 근데 제가 딱 이런 얼굴 빛깔이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음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그림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방 안에 홀로 있는데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 동안 이렇게 압도되는 이런 어떤 거대한 힘들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중에서도 이 장면은 제가 어 감정을 계속 오랫동안 외면한 채 살아오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아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저 역시 그랬었는데,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바로 이 장면 한번 잠깐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바닷가에 병이 있고 그 안에 한 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울고 있어요. 눈물이 막 차오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미지의 그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이 장면을 가만히 호흡을 하면서 느껴봤더니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바로 이 감정이야. 나랑 똑같은 감정이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슬프고 이 정도로 외롭고 이 정도로 괴롭구나.' 하는 제 감정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도와준 책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전에는 계속 너무 고통스러운데 계속 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웃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읽어 나갔어요. 이 친구는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귀머거리 기계처럼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함께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고, 도무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돼요. 끔찍한 운명은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종이 인형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런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나쁜 일이 반복될 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들을 어떤 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자아, 내면에 있는 자아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비로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그만 살고 이제 네가 누군지 좀 찾아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소녀도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 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내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으로,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던 빨간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자,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때때로 이 양극의 감정들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고 빛나는 모습, 내면의 깊은 나와 연결된 상태의 나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에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런데 내면의 깊은 나를 외면한 채 살아온 나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나, 외부의 세계와도 단절되어 있고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어 있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요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네. 자, 빨간 나무라는 책을 읽어 봤어요.
그림책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저는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을 느꼈는데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로 풀어내면 '소설책 몇 권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명쾌하게 단순한 그림과 글로써 표현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책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맞아, 맞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정들이 이거야. 맞아.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바로 이런 삶이야.'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는 어떤 심리학자의 이론이나 또 그들이 그들만의 표현법으로 말하는 어떤 용어, 전문적인 용어가 결코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만큼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이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겠죠. 그런 상태의 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가 어떤 책을 만났을 때 그냥 느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느껴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떤 심리학자의 어떤 이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목해서 해석을 해 볼까.'라고 하면, 자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가 작동되세요? 머리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머리를 계속 돌려 가지고는 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슴이 적셔지지 않아요. 가슴이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났지? 이것이 누구의 이론이지? 내가 어떤 심리학자의 이론으로 이걸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책을 접근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눈으로 그림책을 보고 자신의 입술로 경험된 것들을 그냥 내 언어로, 내가 늘 쓰던 나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내가 늘 사용하는 내 언어로 무언가가 표현됐을 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걸요?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다.'라는 것은 바로 어 지금 말한 것 같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그냥 표현하는 거죠. 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 표현하는 게 맞나? 틀리나?' 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랑 이제 그림책을 같이 읽는 분들 중에서도 "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맞나요?"라고 얘기해요. 그걸 제가 모르죠. 그분의 생각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고 그 말을 한 분이 알겠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왜 허락받으려고 하죠. 네. 우리는 늘 다른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허락받고 싶잖아요. 또 때로는 허락을 받았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 줬을 때 더 뿌듯함을 느끼고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책 한 권을 볼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맞거나 틀리거나가 없어요. 단지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빨간 나무 이 친구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장면을 보는데 나는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 네, 누구는 그렇게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로 오케이. 또 다른 사람은 '아 이 소녀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또 '아 내가 너무너무 큰 슬픔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랬던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 단어들로 표현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치유의 효과,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실 거예요. 어 강의를 할 때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머리를 움직이게 되고 가슴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김수환 추기경 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 년이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강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인제 자기도 그 강의를 듣고 또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또 전해야 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가요? 어떤 이론이 근거가 되어 있나요? 선생님 프로그램에는
어떤 이론이 근거가 돼서 만드신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근거 기반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애초에 근거를 기반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은 게 아니라 제 삶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 삶의 이면을 보게 되었고 제 안에 그림자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림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융이라는 학자 또 뭐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림책도 접했고 또 소설책도 읽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식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위자들의 이론, 다른 권위 있는 나보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좀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제 그것들을 재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생각은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 이론을 알게 되어서 내가 더 많은 걸 깨달았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나 아닌 다른 권위가 나보다 더 권위고 더 인기 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쓴 용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맞았구나.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점에서 뭔가 뭐 안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죠. 맞아, 맞아. 나도 그런데 이분도 이런 경험을 했군.' 그런 적은 있지만 내가 혼자 깊이 깨달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이 변질되거나 다른 걸로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뭐 가르치는 자로서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시간에서 조용히 그냥 책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음 내가 느끼는 생각들을 그냥 온전히 존중하면서 내 생각들이 얼마나 가치로운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음미하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생각들을 이제 뭐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렇게 나누시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또 먼저 마음의 길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또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치유가 완전히 됐다. 이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됐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그가 자신이 가진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입었던 그곳, 그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또 치유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어 "치유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늘 오셔 갖고 그 첫날부터 그 마음을 이렇게 내어 놓고 자신의 인생을 또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과정 뭐 8주 또는 뭐 이틀이나 3일 동안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마음을 다 이렇게 내어 놓을 준비를 하고 오셔서 또 마음을 나누시고 또 이후에는 또 그와 같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또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어서 너무나 저는 반갑고 그리고 또 그런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우리 그 신재숙 선생님 그림책 심리 코칭 수업을 하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그림책 심리 코칭 수업을 너무 많은 책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4권 정도 그렇게 읽어서 한 달 정도의 과정을 함께 한번 나눠 보세요. 한 권 한 권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좋은 그림책을 읽고 또 그림책을 뭐 많이 읽고 마치 요즘에 그림책 많이 읽기, 그림책 매일 읽기 뭐 이렇게 그림책을 습관 프로그램이랑 같이 접목해서 하고 막 그림책을 막 엄청나게 한 100권 200권 읽어야지 좋은 그림책 치료사가 되고 그림책을 뭐 더 깊이 있게 읽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 많이 읽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많이 읽으면 그림책을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림책을 소개해 주는
그런 어떤 큐레이터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읽때어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책을 찾는 방식은 이렇게 '아 지금 내가 요즘에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해서 그 키워드로 이렇게 그림책을 찾았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은 그림책을 그렇게 즐겨 읽진 않는데 최근에 그림책을 한 권 샀어요. 새로 나온 신간들을 몇 권 샀는데 요즘 나온 신간들이 그렇게 마음을 울리지를 않더라고요. 네. 이제 그림책 그 신간 제가 산 거 그거 언제 한번 나누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제가 유튜브에다 한번 나눠 드릴게요. 근데 제가 감동을 안 받아 가지고 그 비싸게 샀는데 그 책을 '유튜브에서 나눠야지.' 이러고 샀는데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서 유튜브에 아직 나누진 않았어요. 자 우리 김은미 TV가 이제 700 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어 유튜브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바라시는지 마음성장학교 김은미 TV에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마음성장학교 또 그림책 읽는 어른 또 그냥 제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음 어떤 콘텐츠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시면 그런 것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잠깐 얘기하는 동안 반가운 분들이 몇 분 또 올라오셨네요. 네. 우리 심재 선생님은 4 권의 그림책으로 수업을 시작하셨는데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뭔가 수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경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질문 올라왔네요. 그리고 신경숙 선생님은 음 네. 신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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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신경 선생님은요. "저는 그림책 세미나를 듣고 셀프로 그림책 치료를 해 보았어요. 저만의 방법으로요." 그래요. 너무 멋지십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런 수업을 듣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죠? 해 보셨군요. 아 네네네. 이름이 네네. 성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신경숙 아니고 경신숙 선생님이시군요. 네.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같이 시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셀프 코칭으로 그림책 치료 수업을 해 보셨는데 그 어떠셨는지도 한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경호 선생님이 써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저 한번 읽어 볼까요? "저는 의식 성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소설을 안 읽다가 이틀 전에 장편 소설 어 컴패션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소설을 읽기 시작하는 것도 의식 성장과 관련이 있나요? 그러게요. 잠깐만요.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소설을 안 읽다가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소설을 읽기 시작한 것도 의식 성장과 관련이 있나 물어보셨어요. 어 그거를 딱 소설을 읽는 그러면 소설 읽는 사람은 모두 다 의식이 높은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 조경호 님의 개인적인 어떤 사례에서 보면은 마음에 어떤 여유가 이렇게 없으시다가 이제 소설을 읽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경험되실 텐데 기꺼이 그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어 그걸 이제 느끼고 즐기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그래도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인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을 따라가면서 소설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의 성장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것들을 또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 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마음도 성장되고 또 의식도 역시 성장이 되시겠죠. 좋은 책들을 잘 골라서 그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느끼시면서 읽으신다면 의식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성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 좋은 것들, 밝은 것들에 많은 방점을 두고 이제 그쪽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의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높은 의식으로 이렇게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곧 무너지고 결국 그 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의식을 다양한 의식들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세밀하고 미세한 그런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소설책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소설책을 여유를 가지고 읽어 보면서 그 책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마음이 가는 인물이 있으면 거기에 또 동일시를 하셔 가지고 좀 깊이 한번 읽어 보시면은 현실에 있는 내 개인적인 문제들도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힘들었을 때 그 소설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저의 청년의 시절도 만나고 저의 초등학교 시절도 만나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들도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은 저와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이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성별도 달랐죠. 그렇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어 답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마음의 길, 마음이 얼마나 미세한지 그런 것들을 좀 소설책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소설책 읽은 지가 언젠가 싶네요 저도. 저도 좀 여유 있게 소설책을 읽고 싶습니다. 욕심이 나서 막 사 놓기는 많이 사 놨어요. '휴가 때 읽어야지.' 이러는데 휴가 때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강의하러 다니느라고 책을 못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또 네. 융의 책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주로 책을 읽는 책이 신앙서적, 철학, 심리학 책을 더 많이 읽는 편이에요. 네. 융 심리학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뭐 이런 융이 직접 쓴 책은 쪼끔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융을 연구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들이. 제가 한 권 권해 드리면, 그 한 권은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이랑 읽는 책이에요, 이거.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하고요. 네. 이 책을 읽어 보시고요. 이 책은 마음성장학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읽는 책인데 연구원 과정에서도 읽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동안의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받고요. 저는 이 책이 마치 성경처럼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갖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존슨이라는 이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융 심리학을 아주 쉽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쓴 책들을 거의 막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아마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당면하는 문제들, 특별히 뭐 부부관계의 어려움, 또 자신의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문제가 통합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한 점들,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 보세요.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최스키 선생님. 네, 반가워요. 우리 여기서도 만났죠? 자,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질문을 올려주시면 어떤 질문이라도 다 괜찮아요. 이런 질문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네,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살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책 이야기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를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를 읽으신 분은 여기 다 읽으신 것 같은데요, 대체로. 그쵸? 갑자기 음악이 나와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를 읽고 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인 저의 삶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 주셔도 돼요. 오늘 제가 코칭을 하나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 중에 연구위원 선생님들과 1:1 코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마음성장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강사로 또는 작가로 또 1인 기업으로 또 이런 저처럼 지식 콘텐츠를 만들고 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음.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으셨다면 아마 질문이 또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 얘기 그러면 그 강사로서의 성장한 이야기 잠깐 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 학원을 했었잖아요. 동네 학원 원장 선생님이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아침에는 왜 일하냐고요? 학원인데 아침에 원생이 많으면 아침에 그날 하루 수업을 쫙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상담 뭐 이런 건 다 아침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아침 한 10 시부터 1 시까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1 시부터 7 시까지는 수업을 했어요. 1 분도 안 쉬고 수업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자 그런 삶을 살다가 나름 엄청 만족하면서 살았죠. '난 성공한 인생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동네 아줌마였죠. 평촌이라는 동네 아줌마였는데 학원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선생님으로 존중해 주고 또 아이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하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대단한 일이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책을 잘 읽는 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일어났고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는 인제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재편한다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한 3년 정도를 '나는 왜 태어난 거죠?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지금 여기고 지금 여긴 어디고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하는 그 사명을 찾는 일을 정말 하면서 한 3 년을 그 신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명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그 답은 나에게 일어났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아까 빨간 나무 이야기 읽을 때 정말 그런 상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폭풍우가 밀어닥치는 그런 상황에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 그 감정들. 그것들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저의 사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성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저에게 온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명을 세웠죠. 어 이 땅에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며 세상에 빛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라는 뜻을 품고 이제 그것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일들이 아닌 일들은 다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들 중에서도 '아 이것은 나의 사명과 딱 맞아.' 그러면은 그 일을 도전했어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또 도전했어요. '그렇지. 이건 나의 사명이지.' 또 도전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제 생존 독서라는 책을 딱 쓰고 나서 아직 출간이 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매일 글을 요만큼씩 올렸어요. 생존 독서에 대한 책을. 생존 독서에 대한 글을. 그랬더니 막 강의 요청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인제 강의를 가야 되는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스타일의 강의들이 막 요청이 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을 200명 모아 놨습니다. 여기 대학교인데 청년들에게 이런 강의를 좀 해 주세요. 여기 군대인데." 막 이렇게 "여기 여성센터인데." 막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강의가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어 떨렸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나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지. 나는 이 땅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겠다고 내가 결심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지? 아, 그 사람들은 자녀고 그 사람들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달려갔어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는 부산, 뭐 그다음에 뭐 제주도, 뭐 할 것 없이 그냥 강원도 전국을 누볐어요. 아, 강의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이제 강의료를 다 썼어요. 강의료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지만 '아, 이것은 나의 사명이야.'라고 생각됐을 때 그냥 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달려가서 가장 많은 유익, 가장 큰 배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참여했던 수강생분들이라기보다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 경험이 많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 눈에 띄는 한 분, 그분을 위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지없이 감동을 받으셨고 '아,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런 피드백들이 저를 또 조금씩 더 성장하게 했고, 또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700명 구독자 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있진 않지만 한 분 한 분 그 정말 몇 분 안 되는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실은 듣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소수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저는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느끼는데요. 이게 몇 명이 안 봐요. 이 그 스트리밍 한 게 뭐 한 40 명 이렇단 말이에요. 편집도 없이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는 방식이니까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다 이렇게 현혹시킬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진실성,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어떤 진실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21년 이제 하반기 좀 더 진실해지고자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막 왔는데 음 중간에 계속 주춤주춤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이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 걸까? 내가 어떻게 드러내야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아프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다 유익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쓸 당시에도 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어느 정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까를 두고서 몇 년을 고민한 끝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랑 마음성장학교는. 그치만 제 얘기를 감정을 덜어내고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팩트를 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에 이제 좀 연결이 되시는 우리 독자님들이 또 저에게 인제 강의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또 코칭을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 사실은 그건 너무 쪼끔이어 가지고 진짜 '많은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오랫동안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어이없고 상식 이하의 일들,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와 관계 안에서 다른 대상도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슴 아픈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말 끔찍한 마치 연쇄살인범과 같은 그런 극도로 악한 그런 행위들이고 안 좋은 일이라는 거,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슴 아픈 일을 범하는 뭐 외도라든지 불륜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뭐 사기를 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그 팩트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얼마만큼의 상처인지를 좀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인류가 있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상처 입은 자들은 상처 입은 희생자로 그 삶을 계속 연명해 가고 있고, 상처를 준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줘서 이런 일들이 조금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까 제가 그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었을 때 그 상태가 빨간 나무에서 그 병 속에 들어 있는 아이의 여자아이의 모습을 이제 보고서 '아 이 정도의 고통과 이 정도의 아픔과 이 정도의 슬픔과 외로움이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가족 관계 안에서의 그 고통, 폭력과 단절과 외도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그것들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조금씩 이제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어 세상에는 많은 그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어요.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뭐가 있어요? 뭐 변호사, 상담사 이런 분들이 주로 그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죠. 저도 많은 상담사를 만났고 변호사도 만나 봤는데 아 네. 여러분 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꾼들이 많구나. 때로는 사기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여정, 그런 여정을 제가 마음 성장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음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가슴 아픈 일들로 끝내지 않고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소중한 그 가치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역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관계 안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배워야 할까? 이 일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뭘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어요. 이런 대답도 올라왔어요. "아 이딴 거 안 배우고 싶다고요. 정말 이딴 거 안 배우고 싶다고요." 라는 그런 내면의 외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배워야 한다면, 내가 한 가지라도 뭘 배워야 한다면 내가 뭘 배워야 하지?' 그래서 그걸 배웠고요. 또 그래도 그 고통이 안 끝나요. '내가 또 뭘 배워야 하지?' 그래서 또 배웠고요. 그래도 안 끝나요. '또 뭘 배워야 하지?' 그렇게 계속 배우고 배우고 그 그 어떤 상황의 주인, 그리고 문제의 주인, 그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책임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내가 뭘 배워야 하지?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지?'라고 계속 물어봤을 때 그 답을 찾고 찾고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도 학원을 할 때 1 분도 안 쉬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막 그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보면 10 년의 저의 마음 성장의 여정은 굉장히 많은 여유와 쉼, 그리고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물론 강의도 많이 했고 또 사람들도 만났고 그랬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다른 형태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계속 논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놀고 있어.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놀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나.'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책이 4 권이 출간되었고 이런 프로그램과 워크북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집단 운영만 한 2,000 시간 이상 했고요. 개인 코칭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음 '뭘 배워야 하지?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지?'라는 말이, 그 질문이 저에게 이런 열매를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뭘 배워야 하지?'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을 정리하시고 그 배움을 또 그와 비슷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고통을 통과했을 때 두 손 가득 열매가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어 볼게요. 음 네. 경신숙 선생님.
아이가 읽던 집에 있는 명작 그림책을 활용해서 읽어 보았는데 힐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 보려고 하는데 셀프 치료 팁을 나눠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좀 얘기 드렸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그림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읽던 명작 그림책을 저도 예전에 많이 읽었어요, 아이 키울 때. 근데 그때 든 생각은 뭐냐면 그때는 치유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였는데 그 뭐 명작 그림책, 그다음에 전래동화, 그리고 뭐 위인전, 그리고 애들이 읽는 거 뭐 있죠? 막 과학 그림책 이런 거, 또 역사 그림책, 세계사 그림책 이런 걸 인제 아이한테 계속 읽어 줬는데 그걸 읽어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 거. 책을 책이 그렇게 풍부한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 하나도 몰랐는데 아이가 아이를 읽어 줘야 되잖아요. 아이랑 같이 읽잖아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뭐 역사, 뭐 세계사, 뭐 식물 과학, 뭐 경제 모든 걸 같이 인제 그림책으로 읽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그 20세 이후 그 유아 교육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한 15년 이 시간 동안 '그림책을 통해서 제 상식의 기반이 다져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또 저희 아이가 인제 그 정말 영재로 자랐었는데 이 아이도 그 그림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그냥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그 책을 치유의 책으로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우리 선생님이 그 명작 그림책을 보면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시고 느껴지는 것을 글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글로. 음.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 올라오는 마음과 동일시 하셔 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게 생각난다.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욕구 이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책 한 권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또 어떤 걸 해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셀프 코칭의 도구로 참 잘 활용하시는 거다.' 싶어요. 그리고 명작 그림책은 상식이 또 풍부해지잖아요, 명작을 읽으니까. 네. 제가 우리 조경호 선생님이 열매를 맺은 작가님이 부러워요. 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미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작가도 아닌데 뭘 기록해.' 그런데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그리고 객관화가 되어서 다시 자꾸 반복되는 생각으로부터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한 달 한 달이나 3 개월 정도만 여러분이 기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세요. 한 1년 정도 내면 글쓰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3월 달 다음 내년에 3월 달 됐을 때 딱 펼쳐 보죠. 비슷한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셀프 코칭으로 그림책을 읽으실 때도 기록, 생각과 감정과 욕구 올라오는 것들을 다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무언가 배웠다 그러면 그걸 또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기록해 보세요. 이 정리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인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것저것 배우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강의도 듣고 또 뭐 자격증 과정에도 참여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아 내가 이거를 써도 될까? 내가 이거 배운 거를 내가 또 강의를 해도 될까? 내가 이걸 갖다가 배웠다고 막 쓰는 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안 돼요 원래는. 남이 개발해 놓은 걸 막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책 한 권을 읽고 네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책에서 발췌했습니다.'라고 그 발췌 그걸 써서 쓰면 정말 당당한 거예요. 또는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는 못 써요 또 책도. 그렇다면 재해석의 과정 그 책을 읽고 소화해서 나의 경험과 섞어서 나만의 생각으로 다시 재생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읽고 배우고 재해석을 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그 과정을 한 3 년, 5 년, 10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깊은 통찰력을 가진, 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의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글쓰기가 따라오겠죠. 재해석해 하면서 그걸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글쓰기는 모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생각하고 감정을 잘 느끼고 글 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2% 다른, 차원이 다른 강사가 되거나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같은 직업에서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가장 특별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건 바로 감정을 깊이 잘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감정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일을 일로만 하는데 이 감정을 자유롭게 잘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공감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잘 알아차려 주니까, 그리고 자기의 상태도 자기가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과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또 낼 수 있죠. 이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내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잠재의식에서 알려주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솟아나죠. 네. 그래서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2% 다른, 격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잘 다듬고 가꾸고 돌보는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알려드릴까요? 네.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시면 알려드리고요. 네. 마음을 잘 이렇게 가꾸고 감정을 잘 다뤄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우리 아까 선생님 질문 중에 소설책 읽기 얘기하셨는데, 네, 소설책을 이렇게 읽어 보시는 거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소설책 읽기. 자, 소설책 읽기를 할 때는 비판자가 되어서 읽으면 안 돼요. 자, 내가 그중에 한 명의 인물을 동일시할 인물을 찾으세요. 그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동일시가 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을 또 읽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 애욕정을 다 느끼면서 한번 읽어 보세요. '아, 나는 책을 싫어하는데.' 이러는 분은 드라마, 웰메이드 드라마, 명품 드라마를 1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몰아보기를 한번 해 보세요. 쫙 이렇게. 영화는 짧아서 감정선이 그렇게 깊이 있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 웰메이드 드라마들은 그 감정의 그 세세한 것들을 다 느끼면서 우리가 그 타인의 감정 속으로 깊이, 타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 때 쉬는 날 한 이렇게 1 시간, 1 시간 보지 마시고 몰아보기 한 3 시간, 4 시간 이렇게 쫙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훅 이렇게 훑고 나오는 그런 경험이 또 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가끔 몰아보기 2박 3 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손쉬운 음식을 먹으면서 보고 누워서 보고 막 계속 보는 그런 걸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재밌고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또 느끼면서 그렇게 보게 되실 거예요. 비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저 감정을 한번 느껴보리라.' 하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방법들이 우리의 감정을 말랑말랑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고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이건 지금 물인데요. 물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온도도 느껴보고 찰랑찰랑하는 이 느낌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고 마시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도 느껴보고 이렇게 그 순간순간순간을 머물러서 그것을 이렇게 즐기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타인을 만났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그 사람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마음의 그 다양한 결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대체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태어나서부터 40 살까지 계속 밖으로 향해서 어떻게 성장할까를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죠, 대부분. 그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소설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거, 그리고 이런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옷감이 있으면 옷감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면 이 느낌들이 있어요. 이 느낌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느낌이 다른 느낌들을 이 세포를 통해 느껴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깊은 호흡과 산책,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들, 굳이 명상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여유 있고 말랑말랑하게 만들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올라온 글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최숙희 선생님. "하나의 과정을 끝내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쉬지 못하고 또 다른 할 거리를 찾게 돼요. 관심 분야를 찾다 보면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은 마음성장학교의 여정에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마음성장학교만 하세요, 당분간. 마음성장학교에서는 뭔가를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자기를 찾는 여정,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여정,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여정이니까 아마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내려가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건 막 그런 경험해 보시는 게 좋죠. 제 얘기 잠깐 해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학원의 문을 닫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원의 문을 닫기 직전에 저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춤 먼저 췄다, 춤. 춤을 추고 싶은데 그래서 춤을 추러 갔죠. 음. 춤을 췄어요. 우리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춤을 췄어요. 그래서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배우고 막 엉덩이의 그 존재가 앉아 있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닌 춤을 출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어요.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막 췄거든요. 웨이브 막 이런 거. 그런데 자, 만약에 제가 '내가 춤을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저기 강남에 가서 뭔가 전문 학원에 가서 배워야지.' 이랬으면 저는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왔다 갔다 시간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고 싶기는 하지만 나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고 많은 돈을 쓸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아주 싸고 저렴하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삶이 엄청 폭풍우 속이었어요. 아까 보여 드렸죠, 빨간 나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깜깜한 어둠 속.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에도 '난 뭘 배우고 싶지?' 그걸 물어봐서 이제 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제 뭐 '연극을 또 하고 싶다.' 이래서 또 연극을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연극을 하면서 연극 무대에 서게 되었고, 연극을 하는 동안 연극을 할 때 그 연극 극단 단원 이름이 너무 재밌으니까 알려 드릴까요? 평촌에 있는 엄마들의 연극 극단인데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연극 극단이에요. 그 극단에서 어느 날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막 찾고 있는데 연극하고 싶어. 어디서 할 수 있지?' 내가 막 연기 학원이라도 갈 태세였어요. 그런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학원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단원 모집." 이렇게요. 무슨 드라마 연극 같죠? 진짜로. 정말 간절히 바라며 '우주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런 걸 그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고 오디션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 답을 듣고 바로 참여했죠. 그리고 1년 후에 지금 여기 우리들의 여행이라는 연극이 평촌 아트홀에서 올라갔고, 저는 거기에서 잡지사 편집장, 노처녀 잡지사 편집장이 되어서 출연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처음에 등장할 때 독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독백을 하고 끝나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무대에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렇게 탁 펼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의 출간 기념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연극이 끝나요. 그 순간 벼락을 맞은 듯이 '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였어. 나는 춤을 추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는 연극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였어."를 그 순간 알았어요. 뭐냐면 그 연극 속에 나오는 그 잡지사 편집장이 성격이 엄청 까칠한 여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노처녀인데 여행을 통해서 아줌마들과의 여행을 통해서 사람의 정을 아는, 관계가 뭔지 아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책을 써요. 그 아줌마들과의 여행에 대한 책을. 지금 여기 우리들의 여행. 그리고 나서 출간 기념회를 하는 게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써 보지 않은 근육들, 써 보지 않은 마음들을 써 봤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작가가 되는 거였어.'라고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 극단 언니들한테 얘기하고 "언니들 제가 이제 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책을 쓰러 갔어요. 그리고 바로 출간한 게 이제 생존 독서였고 2년 동안 2 년이 걸렸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2년 만에 책이 출간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가가 되니 그는 그 생존 독서 쓸 때 그 몰입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냥 몰입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 쓰는 시간. 4주 만에 책을 완성했거든요, 4 주. 오금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했어요. 근데 그 몰입의 시간이 정말 황홀한 시간이어서 '아 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느라고 막 전국을 또 따라다녔지만 '내가 이게 행복한가?'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해서 물어보고 '아니지. 나에게 삶이 1 년만 있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 멈춰서 책을 써야지.' 해서 다시 멈춰서 책을 쓰고 멈춰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아까 최숙희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강의 안 해 봤는데 내가 내 목소리는 괜찮은가?' 그래서 목소리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 강의 막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입이 좀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 입이 좀 삐뚤어져요, 얘기할 때. 음. 그 입을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강의를 하려면. 명강사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막 알려줬어요. 막 이렇게 여러 번 막 이런 거.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의 강의에 대한 관점들을 제시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다 장사꾼들이죠. 그분들이 다 장사꾼들이죠. 아까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상담사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들로 막 붙어요. 그런데 "강사가 되겠다."라고 인제 했더니, 근데 저는 강사가 되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작가가 됐더니 그냥 강의가 의뢰가 와서 어느 순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걸 꿈꿔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작가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인제 그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선물 세트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의 만남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막 그런 걸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트레이닝을 배워야 된다." 뭐 "이 입술이 삐뚤어져서 이거 교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필라테스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좀 쫙 펴서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된다. "살 빼야 된다."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꿔라." 막 인제 정말 다양한 그런 조언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마다 다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50만 원, 100만 원짜리 클래스들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엄한 짓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강사가 되는 게 쪼끔 내가 안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배웠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경험을 하면서 그때마다 느낀 건 뭐였냐면, 그거 배웠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별로 쓸모도 없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본연의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자꾸자꾸 그런 교육들이 어 나와의 단절을 요구해요. "네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걸 배울 때마다 저한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 이딴 거 필요 없어. 내게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되게 좋은 배움이었죠. 배웠으니까 내게 좋다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해야겠다. 내 목소리가 크든 작든 그냥 내 목소리로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서 듣게 된 얘긴데,
코칭은 주로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화 지금은 이제 줌이 생겨서 줌으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전화 코칭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다 막 너무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막 영혼을 막 울리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나요? 네. 그래서 막 너무 자신감이 막 생겼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막 힐링이 되고 막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 가지고 제가 '아 내 목소리가 진짜 그렇게 보배롭고 좋은 목소리였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 트레이닝에서 배웠던 건 하나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네.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리고 강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열심히 그렇게 배웠는데 다리를 다친 거예요. 깁스를 해야 된 거예요. 아 이제부터 정말 강의가 진짜 강의가 그 해에는 6 개월치 이상이 3월 달에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내가 물 만난 고기처럼 강의를 하러 다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엄마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한 건데.' 그때 그런 강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웬만한 건 다 취소를 했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연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 어머니들 그리고 옆 동네 군포의 어머니들을 만나는 강의가 있었어요. 10 주, 10 주, 15주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고 싶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내가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강의는 바로 이거야라고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음 휠체어를 타고 택시를 탈 수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택시를 타고 카카오 택시가 다행히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저를 휠체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여정이었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경험이었죠 저한테. 아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아 똑같구나.'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오히려 더 이게 더 집중하고 '똑같구나. 내가 뭘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거 알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수수하게 하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편안하게 전하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요번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앉아 봐.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 4 주가 끝났는데 어떤 기교나 막 이런 재밌는 게 없죠, 사실 제 수업에. 근데도 애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이렇게 그 피드백 표현을 많이 해 줬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건 "착하다." 제가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착한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막 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마음을 막 표현해 주고 선물을 주고 또 막 안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뭘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가고 막 이런 게 아니어도 그 진심과 진심, 사랑의 마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한 사람을 알아보는 다른 영혼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또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나서 '또 배워야지, 또 배워야지.' 하는 거 우리의 기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많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나오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기 전에 이게 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배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어 예를 들면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늘 소리를 듣던 사람은 목소리 트레이닝을 받아서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잘 내는 방법 만약에 그걸 받으면서 목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그 무의식과 연결되어서 이게 나의 자존감을 높여줘 이런 걸 배우는 게. 그렇다면 배워야죠. 어. 그런데 내가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자꾸 배우고 있다면 의미를 한번 물어보는 게 꼭 필요하죠. '이거 왜 내가 배우고 싶은 거지? 나한테 이걸 배우는 게 어떤 의미지? 이걸 배운 다음엔 나는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배움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어때요? 배우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정말 좋은 배움이라면 기꺼이 배울 수 있겠죠. 저도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구나.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연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알겠어요. 저도 계속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제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안 힘들고, 네, '내가 배움에 중독됐나.'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배움은 뭐냐면 네트워킹을 위해 배우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뭘 하면서 사나.' 그런 걸 잘 안 보고 혼자서만, 전 주로 지금 모든 작업이 혼자서 하고 그냥 혼자 아이디어 내고, 그런데 또 알아봐 주셔서 찾아오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뭐 사람들 막 맨파워 이래 갖고 그 인맥의 힘에 의해서 소개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모르는 누군가가 연락이 오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모르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에게 또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이어서 그거를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제 정말 다양한 수강생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많은 또 새로운 강의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그런 강의들을 듣는 건가? 또 그런 강의에서는 또 뭘 나누고 있는 건가? 이걸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두 개의 강의를 들었어요. 하나는 비즈니스 관련된 강의였고, 하나는 한국 명상학회에서 하는 명상 강의였는데, 그 명상 강의는 저한테 참 유익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체조를 알려주셨는데 몸을 전혀 안 움직이는 저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체조였어요. 요번에 그림책 심리 코칭 12기 과정 선생님들에게는 하나 알려드렸는데, 하트 만들기. 자, 빅하트 여러분들에게 오늘 700명 대상으로 700명 구독자 감사로 제가 드리는 선물, 빅하트, 미들하트, 미산 스님이라는 분이 알려주셨어요. 미산 스님. 카이스트에서 마음 명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스님이신데요. 스님이 알려주셨어요. 빅하트, 미들하트. 지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다음에 스몰하트. 스몰하트 이렇게 스몰하트인데 요게 이렇게 하면 3개. 3개 하트가 만들어져요. 잘 못하죠, 제가 지금. 네, 이게 손이 유연하신 분 잘해요. 이게 3개 하트. 하셨어요? 이렇게 몸으로, 그게 이제 하트 무브먼트라는 그런 명상을 배웠는데, 몸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기운을 증폭시키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어때요? 제가 지금 하트 했더니 우리 이 사이에 사랑의 기운이 좀 퍼졌나요? 자, 강의하실 때 활용하세요, 사람들과. 사람들 자, 손 들어서 하트 해 보세요. 빅 하트, 작은 하트, 또 이런 하트 이렇게. 네. 세계 아트 재밌죠? 네. 그거 강의할 때 사람들하고 한번 해 보세요. 모두 우하하 웃으면서 순간 그 사랑의 에너지가 또 가득 퍼질 거예요. 뭐 요런 것도 배우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다른 치유자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네. 춤 연극과 춤 연극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네, 많이 많이 배우세요. 너무 비싼 거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시고, 또 왔다 갔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한 건 나잖아요. 내가 너무 고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안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인제 이 얘기하다 말았네요. 그 강사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막 전국을 다닐 때는 강의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명에 따라서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날 거야.' 그러니까 막 전국을 다니는데 돈이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그때는.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때 고민했어요. 또 다리도 부러졌잖아요, 그 시점에서. 가만히 멈춰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일을 다른 방향으로 쪼끔 더 옮겨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때는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을 내가 만나기엔 버겁다. 이제 강사, 교사, 상담사, 코치, 그리고 목회자, 부모님,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분들, 나보다 더 좋은 밝은 에너지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분들, 부모 교육을 재밌게 하는 분들을 내가 만나서 그분들의 의식 성장과 마음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지금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슬프다 보니까 몸도 많이 병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쪼끔 내 에너지에 맞는 일을 해야겠다.'
내 에너지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막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에 맞는 일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리더들은 교사, 강사, 상담자, 선생님들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거기서 정말 엄청난 통찰들을 또 이렇게 내어 놓으세요. 그래서 저도 많은 배움이 있고 서로 간에 배움이 있고 이렇게 시너지가 있어서 그분들은 또 1 년에 막 500 회, 1000회 이렇게 강의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마음 성장이 뭔지, 의식을 성장시킨다는 게 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뭔지, 어떤 존재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근거 기반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 바로 이게 존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이거를 그냥 경험하실 수 있게, 경험하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거 기반의 교육이 아닌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리더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는 게 거의 많이 없어졌죠. 정말 간혹 가다 인제 강의가 오면 그렇게 하고, 신기하게도 이제 많이들 저를 전국에서 찾아오셔서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가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소수의 선생님들과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는 건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 1 학년, 초등학교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한 학급에 있고, 거기에 또 장애 아동이 있고 하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집단들을 만났어요. 또 일반 초등학생 학급 이렇게 만났는데, 이 학급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또 아주 따끈따끈한 경험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성장학교의 여정이 나름 어렵다면 어렵고, 어떤 분들은 강사하고 이러신데도 "이거 어려워요."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고요. 그런데 그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꼈던 그런 아주 심층 무의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그 초등학생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쉽게 알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교육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에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강력한 이야기들을 찾고, 그리고 눈빛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쉬운, 정말 좋은 건 정말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점점 쉬워져서, 누군가 보면 "에게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누구나 그냥 금방 배워서 금방 삶이 바뀌는 그런 도구들로 인제 계속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 여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이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중들과 그걸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을 하는 분들, 상담사, 코치 뭐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성장의 도구들을 정말 개발해서, 아까 이 하트 시그널처럼 어때요? 딱 나오가 동시에 우리가 되게 기뻐지잖아요. 행복해지고. 이런 것처럼 마음 성장학교에서 나누는 그런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도 정말 쉽게, 그러면서도 정말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로 만들어서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초등학교 이 강의 이거 할 때 이 나눴던 거,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아주 쉽게 나누려고 애쓰고 있는데, 네. 애쓴다는 건 거짓말. 애는 안 써요 저는. 그냥 하고 있어요 재밌게. 근데 아주 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음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자신의 삶에, 또는 만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사용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인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 선생님들 주무셔야 될 시간이네요. 네. 우리 유니스 님이, 네, 제 강의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고, 그리고 처음에 정말 몰입되고 쏙쏙, 예, 영향이 흡수되는 느낌?
네. 새록새록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또 좋은 강의들을 좀 찍어서 많이 올리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편집을 하나도 안 하고 올리는데도 또 편집을 또 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그게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인제 어쨌든 그 강사로서의 지향점은 처음에는 그 한 동네의 작은,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한 동네의 선생님으로 살다가 이제 작가가 되어서 전국구 강사가 되었어요. 전국구 강사로 살다가 그러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더 많은 그 큰 그룹의 사람들에게 아주 쉬운 메시지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연자의 자리로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또 강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요즘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이제 절대 누군가 대중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된 의식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건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의 사이즈를 조금씩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아주 조그마한 시간, 임팩트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늘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조그만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고요. 유튜브에 사실 많은 에너지를 쏟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과 온라인 강의를 나누는 동안 옆에다 이렇게 놓고 찍고, 그래서 고걸 쪼끔 나눠 드리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2020년 후반기부터 어 사 2021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과정이라는 마음성장학교 그동안 10 년간의 그 교육의 집대성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일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과정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게 되기까지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에너지 많이 못 썼는데,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을까 인제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제 성장의 여정에서 만났던 좋은 도구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성장학교에서는 뭐 그림책도 다루고 있지만 그림책이 주가 아닌, 사실은 한 사람의 존재를 바로 세우고 치유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여서, 어 그림책도 소개하지만 다른 거, 코칭, 의식 성장, 또는 어 뭐가 있을까요? 또 1인 기업의 성장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림책에 대한 것들을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림책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림책에 대해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카페에 많이 오셔서 '그림책을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성장학교에 어떤 것들을 담으면 더 도움이 되실까, 이런 것들 좀 남겨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잠자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잘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경청 잘해 주고 계셔서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이니까 한번 마음성장께서 '이런 거 담아 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담아 주세요. 네. 우리 지금 요번에 마음성장 코칭 2 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코칭을 배운 선생님들이 다 이 코칭의 매력에 막 빠지셨어요. "아, 코칭을 배웠더니 정말 좋은 도구다.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쉽고 배우자마자 바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참 잘했다 싶어요. 저도. 네. '참 잘했다. 그거 안 만들고 싶었는데 그 올 겨울에 만든 건데 네, 너무 잘했다.' 싶어요.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3 기를 요번 5월 달에 해요. 5월 22일 그다음에 29일 토요일 날 이틀 동안의 여정이고요. 이틀 동안 몰입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팔로우업 시간을 또 가질 거고요.
코칭을 공부하신 선생님들만 따로 또 스터디를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끼리 1대1 코칭을 경험을 계속 쌓아갈 거고, 또 저와 멘토 코칭 시간들을 만들어서 또 계속 성장하실 수 있게 안내할 거고 그래요. 그래서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칭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회사에 다니셔서 뭐 부하 직원이나 또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대화의 도구를 갖고 싶으신 분들, 또 삶을 좀 더 정돈되게 살고 싶으신 분들, 또는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다 코칭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는 20살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보내주셔도 너무 좋아요. 자녀가 아마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코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정돈된 가운데 책을 읽고 또 다른 일들을 한다면 아마 인제 그 친구의 미래는 진짜, 네,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자녀들, 20살 이상의 자녀들 또는 남편분들도 마음 성장 코칭 과정을 권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지금 계속 심사 기간, 그게 인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시간이어서 지금은 되게 싸게 많은 혜택을 드리면서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별한 기회니까 마음성장학교 블로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네, 여러분 신청하시고 저하고 같이 인연을 또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순수해서 다 퍼 드립니다. 뭐든지 다 퍼 드립니다. 네.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해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을, 저는 그림책 심리 코칭도 사실은 이렇게 3일 동안의 몰입 과정으로 하면 더 좋거든요, 저는. 근데 많이들 3일 과정, 몰입 과정보다는 8 주의 여정을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주 여정으로 또 열었어요. 5월 24일 월요일 과정, 24 일이 월요일 맞죠? 네. 5월 24일 월요일 과정으로 해서 8주 동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다른 존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요. 코칭을 먼저 배우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그림책 심리 코칭은 '아 난 그림책 전하는 사람 되지 않을 건데.' 그래도 하셔도 괜찮고요. 누구나 하셔도 돼요. 자기 성찰과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하시면 좋고요.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전도사님들 또 권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영혼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바라보는 그 방식, 그 패러다임이 바뀌실 거예요. '안경을 새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심리 코칭은 자기 성찰에 시간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특히 코칭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존재, 사랑, 존중, 지혜, 뭐 신념, 창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이 아닌 감각적으로 그림책을 통해서 경험으로 느끼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저의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정말 특별하게 경험했던 거를 비슷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비슷한 삶의 여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꼭 나눠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정말 꼭 나눠 드려서 우리가 모두 다 편안해지고, 이 편안해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마음을 가꾸는 사람들이 함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의 성장의 여정을 쭉 가서 이제 다음 여정은 이제 강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많이 나누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을 다 나눠 드려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저보다 더 멋지게,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또 콜라보레이션 해서 하실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마음성장학교 여정이 더 아름답게 많은 분들에게 꽃피우고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바로바로 또 가셔서 수업을 여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시고 도움을 나눈 것들 또 공유해 주시고 그런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이거 녹화를 안 해서 녹화를 하면 소리가 쪼끔 더 듣기 편하게 녹화되는데 오늘 그거 안 했네요. 제가 요즘에 핸드폰 하나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막 저장 공간이 막 꽉 차 가지고 유튜브를 잘 못 찍고 있어요. 핸드폰 청소를 잘 한 다음에 유튜브를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정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셨는지 또는 뭔가 배우신 거나 또는 저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톡으로 전해 주실래요? 저도 여러분들의 칭찬과 응원을 받고 편안한 밤 오늘 숙면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신숙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할게요. 음, 네. 연구하시는 모습이 멋지다고. 네, 연구. 네. 연구 열심히 많이 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2020년 이제 후반기에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도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분들도 계속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음 이제는 어 땅에 발을 딱 디디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막 진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이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알려드려서 그 땅 위에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생존을 위해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기운 내서 마음 편하게 어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단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세미나 열려고 해요. 이거 우리 그림책 워크북 세미나에 많은 호응해 주셔서 제가 되게 반가웠고 독려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세미나 또는 마음을 성장시키는 다양한 아주 짧은 팁들, 나를 사랑하기 위한 그런 어떤 팁들 이런 걸 갖고 하루 뭐 단기 뭐 3 시간, 4 시간, 6 시간, 뭐 8 시간 이런 세미나들을 많이 한번 열어보려고 그래요. 자격증 과정이 아니라 그런 인제 제가 공부한 것들을 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득기 선생님 해답이 되셨나요? 네. 우리 만나면 또 그 해답이 무엇인지 함께 얘기해 봐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다음에 우리 이제 1000명 되면 그때는 그 선물도 좀 막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볼게요, 재미나게. 알겠죠? 네. 아 네. 감사해요. 우리 이윤선 선생님. 제 목소리가 밤에 들으니까 더 분위기 있대요. 네. 그렇다니까요. 저 이 목소리 좀 갈고 닦아야겠어요. 네. 네. 좋은 책도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좋은 책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이 유튜브 라이브로 하니까 화면이 좀 화질이 안 좋죠. 그래서 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이 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저녁에 같이 책 읽는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000명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그런 콘텐츠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볼게요. 네. 네. 우리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저희 집에 어린이가 하나 있는데요. 24살 된 어린이가 자기가 아직은 어린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날을 챙겨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어린이들 잘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 인사 좀 해 볼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 하트 인사. 큰 하트, 작은 하트, 그리고 스몰 하트, 3개 하트, 쓰리풀 하트. 이거 쓰리풀 하트예요. 네. 오늘 쓰리풀 하트로 인사드렸어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여기 쓰리풀 하트가 아니고 하트 4개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칠게요.
네. 하트 세례를 막 받고 있어요. 와 하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하트 옜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하트를 막 엄청나게 받아서 하트를 덮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덮고 잠자리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